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기구 판정이 나왔습니다. 엘리엇 측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국민연금을 필두로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을 하면서 주주로서 1조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해왔고요. 이 중 일부가 인용된 겁니다. 정부는 1조 원대 소송을 약 90% 이상 막아낸 것이니 사실상 승소라고 하는데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자세한 내용 사회부 김태현 기자와 짚어봅니다. 김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판정 결과부터 좀 정리해 주세요.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소송, 줄이면 ISDS라고 하는데, 네덜란드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우리 정부가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은 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을 육박하는데 이 중 7% 정도가 인용된 겁니다. 이 배상 원금에 대한 지연 이자도 줘야 되고요. 네. 법률 비용만 370억 원에 이릅니다. 이걸 다 더하면 물어줄 돈이 1,300억 원까지 불어납니다. 결국 우리 국민의 혈세가 1,300억 원 들어간다는 얘긴데 지금 법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법무부는 엘리엇이 주장한 배상금의 7%만 인용이 됐기 때문에 93%는 승소한 거다. 패소한 게 아니라 승소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나요? 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정문을 열심히 분석한 뒤에 선고 정정이나 취소 청구 등 불복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저희가 그 결정문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저희가 추가적인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저희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설명드리고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 반응대로라면 엘리엇은 1조 원 가까이 청구해서 1,300억 원만 인정이 된 거니까 뭐 패소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엘리엇은 한마디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 판정 결과에 승복하고 배상 명령을 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돈을 빨리 내놓으란 거죠. 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검찰 재직 시절 수사를 통해 자신들이 손실을 본 사실이 이미 입증이 됐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엘리엇 측이 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한 거죠?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 소송의 발단부터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네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추진하던 2015년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를 보유한 주요 주주였습니다. 당시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구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식을 삼성물산보다 3배나 비싸게 값을 매겨서 합병 비율을 정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삼성물산 주식 3주를 줘야 제일모직의 주식 1주와 바꿀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예. 이게 주식 가치 평가를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직관적으로 보면 어쨌든 삼성물산 주주가 손해를 보고 제일모직 주주는 이득을 보게 되는 그런 구조 맞습니까? 예, 이렇게 한 배경에는 이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데 네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없었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할 때 제일모직 주식이 고평가돼야 이 부회장의 지분이 커지겠죠. 네. 그런데 실제 가치는 어땠을까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보다 매출은 5배, 영업이익은 3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데도 제일모직 주식을 더 비싸게 평가를 해서 비율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삼성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확 높여서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그 금융당국에 적발이 돼서 수사와 재판까지 진행됐습니다. 네, 당시 삼성물산 주주들이 반발했던 기억도 나고요. 뭐 엘리엇도 당연히 찬성할 수 없었겠습니다. 예, 삼성물산 주식을 가진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지만 결국 합병은 성사됐습니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이자 제일모직의 3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엘리엇이 문제를 삼은 것도 바로 이 지점인데요. 당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면서 그룹의 전체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로 당시 정부 관련자들이 법원에서 다 유죄를 받았죠.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삼성 측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그 특검 수사로 밝혀졌고 유죄도 나왔습니다.
바로 이 국정농단 수사를 진행한 것이 다름 아닌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엘리엇이 윤 대통령 이름을 거론한 것이군요. 자, 예. 어쨌든 이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우리 세금이 들어갈 상황이라는 거는 참 뼈아픈 대목이네요. 예, 일각에서는 애초에 엘리엇이 청구한 7억 7천만 달러 중 7% 정도만 인정된 점을 들어서 우리 정부가 선방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추후에 정확한 판정문이 공개돼야 엘리엇 주장 중에 어떤 부분이 인정됐고 어떤 부분이 기각됐는지가 나올 것이고요. 네네. 그래야 정부의 대응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국 정부가 당시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한 사실 자체는 어느 정도 인용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헤지펀드가 우리 정부에게 제기한 국제소송이 추가로 더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미국계 헤지펀드인 메이슨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문제 삼아 2억 달러 규모의 국제소송을 낸 상태인데 이번 결과가 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판정문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어떤 후속 대응 내놓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